입시를 묻다 피기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시 30분부터인데 제가 한 2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2, 고3들 이제 대상으로 바뀐 입시 설명을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고1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또는 1, 2학년 봐도 상관없죠. 그래서 고1 이하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바뀐 입시에 잘 대응을 할 건지, 그것도 특히 이제 원주라는 그 지역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들 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입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거시적인 거를 좀 먼저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현재 고1들이 태어난 게 43만 5,031명이 태어났어요. 2005년도에 2005년생 맞죠? 그리고 중3, 중2가 아마 여기 황금 돼지띠라 그래서 좀 많이 태어나가지고 49만 명. 여기가 아마 대학 가기 제일 힘든 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줄었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거의 80만 명, 90만 명, 72년생이 아마 120만 명 태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1 입장에서는 43만 5천 명이 태어났는데 수능 볼 때 보통 이게 올해 고3들, 올해 대학교 들어간 애들 보면은 49만 2천 명이 태어났는데 수능 본 인원은 고3에서는 29만 5천 명이었거든요. 보통 한 60% 정도가 봅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잡아서 65%가 본다고 해도 지금 고1이 수능 볼 때는 고3은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수능 안 보는 이유는 특성화고를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능 보는 대열에서 이탈한 친구들이 한 40% 가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는 수능 안 보고 그냥 수시로 대학을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 정도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생이 한 12만 명 정도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현재 고1 친구들이 수능 보는 고3이 됐을 때 아마 한 4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볼 거로 예상이 되고, 중3들이 44만 8천 명인데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뽑는 인원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서울대가 3,200명 뽑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3,500명, 고대가 3,800명, 합해서 한 10,000명 정도 되죠. 서울대, 연대, 고대가 10,000명 정도 되는 거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까지, 여학생들 2대까지가 또 한 10,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합하면은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요거 말고 또 명문대가 있죠. 여기 빠져있는 명문대가 뭐가 있을까요? 의학계열.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의학계열이 한 6,500명 됩니다. 그리고 문과에서 또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되게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 하나가 있죠. 교대. 교대가 한 4,500명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현재 고3 됐을 때 수능 볼 친구들이 30만 명 정도인데, 한 3만 명 정도가 소위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이 대학을 잘 갈 수 있습니다. 한 10%.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저 10% 안에 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10% 안에 드는 걸 목표로 해서 1학년부터 잘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여기 있는 대학까지를 갈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입시 바뀐 거는 원주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유리해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0%. 근데 10%를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면 등급으로 계산해 보면 2등급까지죠. 그래서 어떻게든 2등급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걸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좀 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 찍어가지고 아이들 책상에다 붙여놓고 외워야 돼. 꼭 외우셔야 돼요. 고등학교 엄마가 되거나 아니면 고등과정을 선행하는 중학생 정도 되면 이거는 기본 상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선
수능 고3 보는 인원이 30만 명이다. 그 중에 이과가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수생이 약 12만 명인데 그 중에 또 이과가 한 5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과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수능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친구들을 오리지널 이과라고. 물론 이제 이과 애들 중에 수학을 확통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차피 상위권 대학은 못 가요. 서울의 웬만한 대학은 전부 다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라고 강제를 해놨기 때문에 확통을 하게 되면은 그런 데는 못 갈 확률이 높고, 강원대도 이과는 확통하면은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통하는 친구들은 뺀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이과가 수능에서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숫자가 전국에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그 다음에 자공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특성화고 빼고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한 1,7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입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명문대 간다. 그럼 명문대는 의학 계열이 6,500, 교대가 한 4,500,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 한 2대까지가 한 2만 1,000명 정도. 그래서 고등학교 하나당 한 20명 정도가 조 안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주도 여기 일반적으로 요거보다 약간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기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개념에서 이해를 하려면 요까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고등학교당 한 20명 정도가 소위 3만 등 안에 드는 서성한 2대까지 명문대학을 갈 수 있다. 그 중3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중3들 같은 경우도 내가 고등학교 가서 평균적으로 20등 정도 해야지 저기 갈 수 있다. 이거 일단 감을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통계로 가보면 수능 국어 1등급이 한 18,000명 정도 됩니다. 18,000명. 아까 40만 명쯤이 수능 보는데 그 중에 1등급 약 4% 인원이 18,000명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이나 확통 중에 미적분이나 기하, 이과거 수학을 보는 친구들이 1등급이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15만 명이니까 한 6,0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동점도 다 1등급을 주기 때문에 1등급이 한 7,000명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과학 1등급이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과 수학 1등급이 한 15,000명 정도 돼요. 문과 수학을 보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골라서 보는 친구들이 그 미적분이나 기하 보는 친구들보다 많기 때문에 한 15,000명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국의 내신이 1등급인 친구들, 그러니까 내신이 평균으로 1.0부터 1.9까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입시에서는 1.x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저 x에 0부터 9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약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10,000명 1등급, 내신을 1등급 때 들어가면 10,000명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고대까지 갈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잘 외우셨죠? 자, 이걸 기본 상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을 펼쳐볼게요. 그 강원도 원주시를 보면요, 초등학교가 한 50개 되고요. 중학교가 24개입니다. 그러니까 강남하고 비슷한 규모예요. 강남구. 강남구에 곧 중학교가 25개가 있어요. 그 원주에 있는 중학교도 24개니까, 학교 숫자로 보면은 강남구 규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일반고가 10개가 있고, 특목고가 2개가 있는데, 특목고가 강원 과고하고 원주 의료고, 이게 마이스터고가 특목고입니다. 2개를 빼고 나면 일반고는 10개 있는 거고, 특성화고가 3개 있죠. 근데 우리 보통 일반고 가니까 10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강남보다 규모가 약간 작습니다. 강남이 고등학교는 18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강남구랑 비슷한 규모인데 고등학교는 조금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일단 원주에 있는 중학교들 한번 쭉 다 나래비로 줄을 세워봤습니다. 물론 이제 인원수가 작은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제가 뺐어요. 보니까 뭐 한 20명, 30명대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100명 넘는 학교들만 보면은 일단 제일 많은 건 원주 여중이
작년도 신입생이 309명이더라고요. 올해 거는 아직 학교 알림이 안 올라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하거나 약간 늘었을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줄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300명대 학교가 4개나 돼요. 오, 꽤 큰 거죠. 강남에도 300명 넘는 중학교가 없을 정도니까 확실히 이제 아파트가 개발되고 인구가 밀집되면서 좀 인구가 좀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저기 있는 원주중부터 진관중학교 121명이 입학했는데까지 해보면 한 3,168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학교로만 치면은 우리가 등급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외워보면 1등급이 4%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주중학교를 작년에 다녔어. 올해 졸업을 했어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 받을지 계산을 해보려면 자기가 작년에 원주 중학교에서 몇 등급 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 중3 졸업했을 때 그 100분위 1을 다 받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원주 여중 나왔어. 근데 졸업 100분위가 23%야. 그러면 3등급인 거죠. 3등급.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원주중학교 1등급이 12명, 2등급이 33명, 3등급이 69명 이 정도 비율로 나오는 건데 근데 얘네들이 올해 졸업한 애들, 작년에 졸업한 친구들 기준으로 해보면 27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늘은 거죠. 지금 24명이 늘었어. 근데 작년에 졸업한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친구들이죠. 지금 현재 고1하고 같이 졸업한 애들 중에 원주중학교 졸업한 애들 중에 과고 9명 갔고 외고 8명 갔고 자사고로 3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일반고가 211명이야. 그래서 일반고 진학한 비율이 76%입니다. 만약에 일반고 간 애들만으로 내신을 좀 좁혀보면 1등급은 8명이고 2등급은 23명이고 3등급이 49명인 셈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표를 보는 방법. 일단 버들중학교가 작년에 졸업한 작년 졸업이니까 올해 고1이면 올해 졸업해야 돼. 우리 선배들이구나. 1년 선배들. 현재 고2인 친구들이네요. 작년에 265명이 졸업을 했는데 과고 4명, 외고 4명, 자사고는 안 갔고 그래서 일반고 81%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원주에 100명이 넘는 학교 중에 일반고를 진학한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78% 정도 되고 원주에 있는 이 주요 중학교 전체에서 고등학교 일반고 갔을 때 1등급 받을 친구들은 약 98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 전체를 보면은 일반고에서 1등급은 100명쯤 나오고 2등급이 한 270명 나오는 거고 3등급이 한 560명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전국 고3이 아까 30만 명이라 그랬으니 원주의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전국의 인구 비례로 한 1%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전국 내신 1등급이 한 10,000명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1%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원주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고에서 한 100명쯤의 1등급이 나오는 거고 이 친구들은 정상적이면 서울대나 연고대까지는 가줘야지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못 가. 그러면은 내신이 나빠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추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신하고 수능 성적의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원주의 1차적인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의대가 아까 약 3,000명 정도인데 원주 인구 비례로 치면 30명쯤이 의대를 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 있는 의대, 연대 원주 캠퍼스, 그 다음이 한림대, 요런 데, 강원대 의대 이런 데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강릉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 더 가줘야 되는 거죠. 근데 평균적으로 하면 한 30명이 가야지 정상이고 의학계열, 수의대까지는 한 65명이 가야지 정상인 거고 서울대, 연대고대까지 110명쯤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서성한하고 교대까지 하면은 한 3만 명 아까 된다 그랬잖아요. 2대 교대 하면 3만 명쯤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300명 정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여기까지가 한 5만 명 정도 되니까 약 한 500명쯤 가야 되는 거고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대까지, 건동, 홍수까지가 약 6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5만 8천 명이니까 한 580명쯤 가야 돼. 그러면 원주에서 서울에 웬만한 데 가려면 3등급이 일단 돼야 된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요까지 개념이 좀 이해가 되세요? 뭐 제가 원주의 중학교들을 명확히 분석한 건 아니지만 일단 특목고 간 순서로 해보면 현재 학력은 저 순서가 맞지 않을까 보이는데 저거와 무관하게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제 4월 말 5월 초에 보는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몇 등급을 받냐가 결국은 대학을 결정한다. 그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의 핵심은 무엇보다 등급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A를 받냐 못 받냐 이런 것에 연연해 했는데 이제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등급이야 이제. 등급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등급이 이것도 필수 암기사항이죠. 1등급은 4%까지고요. 300명인 학교에서는 12명 나옵니다. 그리고 2등급이 11%인데 33명까지, 33등까지가 2등급이고 3등급이 69등까지고 4등급이 120등까지입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뭐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특히 중2, 3 엄마들이 듣고 계시면은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렇게만 보면은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엄마들이 이 등급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예를 들면 3등급이 2등급 되는 게 되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300명인 학교를 저 위에 있는 1% 단위로 다 쪼개보면은 300명 중에 1% 들려면은 1, 2, 3등이죠. 1등, 2등, 3등만 1% 안에 드는 거고요. 2%면 4, 5, 6등. 이렇게 해서 쭉 쪼개보면 1등급은 결국은 4%까지니까 12등까지고요. 2등급은요. 그 내부의 7%예요. 그래서 33등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3등급이 1등급 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공부 안 하던 친구들이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1등급 될지도 몰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1 친구들이나 엄마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중간고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중간고사에 3등급을 받으면 내가 300명인 학교에서 예를 들면 제일 좋아도 34등에서 나쁘면 69등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쯤에 있는 한 50등쯤 하는 친구가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몇 명을 제껴야 되는 거냐면 40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시험에서 나의 그 등급 정체성이 어떤지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지금 저는 뭐 시금을 전폐하고 뭐 할 수만 있으면 컨닝이라도 해서 컨닝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첫 번째 시험에서 내 등급의 정체성을 가능하면 한 등급이라도 올려두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특히 중3들, 지금 중3들은 중3 엄마들 듣고 계시면 저는 뭐 쓸데없이 이상하게 너무 선행 빨리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요번 중3 1년 내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갈 만한 솔직히 우리가 그 특목고 갈 거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고등학교 갈지는 뻔하잖아요. 우리 단지에서 가는 고등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고등학교에 1학년 내신 준비를 1년 동안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고2 거 괜히 쓸데없이 선행 이런 거 말고 저는 1년 내내 국영수과 사회, 한국사까지 6과목은 정말 1년 내내 중3들은 1학년 내신 선행만 이 6과목 평균으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관행으로 수학 선행 많이 하면 도움이 된다. 일부 되겠지만 실제로는 대학은 수학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학으로 해보면 아까 우리가 큰 규모에서 대학을 봤잖아요. 의학계열 서울대, 연대 정도 가려면 1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고대는 2등급도 일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대 이 정도가 2등급. 그 다음에 건대, 동대, 홍대, 숙대도 2등급 정도 돼야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선의 학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주대, 숭실대, 국민대, 단국대, 인하대, 그 다음에 강원대 좋은과, 이런 데가 2등급에서 3등급에 걸쳐 있다.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좀 충격입니다. 우리 지금 고1 친구들이나 중3 친구들은 아직 등급에 대한 감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현재 고1들은 아직 고등학교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늠하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준비했는데, 자, 대성중학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원주 대성중학교가 작년에 200명이 졸업을 했고, 과고 4명, 외고 1명, 자사고 3명 갔어요. 일반고를 152명이 갔는데, 이 원주 대성고 3학년 1학기에 국어 A 받은 친구들이 몇 퍼센트냐 하면 47.6%입니다. 아까 우리 등급으로 치면 저거 몇 등급이에요? 6등급입니다. 6등급. 그러니까 원주 대성중학교에서 3학년 1학기 때 국어를 90점 받았던 친구는 90점 받으면 A잖아요. 전교 등수로 95등이에요. 95등, 5등급입니다. 5등급이면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수학은 34%가 A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등급으로 해보면 34%니까 4등급이죠. 영어가 다행히 21.5%밖에 A를 안 줬기 때문에 영어를 A 받은 친구, 90점 받은 친구는 전교 43등인 셈이고 등급으로는 3등급이죠. 과학은 33.5가 A를 받아서 67등이고요. 67등이고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내신 받으면 4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원주 대성중학교 평균 90점 받았던 친구는 고등학교 가면 원주에 있는 일반고를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주에 있는 일반고 갔을 때 평균 등급은 4등급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A 받았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중학교 내신은 사실은 애들 기를 꺾지 않기, 사춘기 학생들 기를 안 꺾으려고 진짜 퍼주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목고 가는데 A를 받아야 된다는 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내신을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어 원주에 있는 중학교들의 국어 A 받은 평균이 36.6%입니다. 약 4등급인 거고 총 인원으로 치면은 몇 명이냐면 1139명이 A를 받았어요. 1139명. 말도 안 되는 거죠. 수학 A가 무려 909명 받았고요. 영어 A는 967명이고 과학 A가 871명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지 제가 이 데이터를 안 봤기 때문에 다 무슨 생각하냐면 뭐 예를 원주여 중에서 91점 받아서 A 받았던 친구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목표는 1등급이야. 근데 원주 여중이면은 수학이면은 91점이면 한 70등대일 확률이 높죠. 내신 3등급입니다. 3등급. 수학은 3등급. 국어는 무려 4등급인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고1 친구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3 친구들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A 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완전 착각입니다. A가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은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내신에서 그렇게 100점 받을 정도로 공부하고 그 내신 기간을 치열하게 보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결국 고등학교 와서 1, 2등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있어요. 그래서 중3들 어설프게 막 특목고 준비한다고 해서 특목고 못 가요. 솔직히 우리 과고 가봐야 원주 가고인데 원주 가고가 인원이 제일 적잖아요. 그러니까 강원 과고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한다고 물론 갈 친구들은 준비를 하는 게 맞겠지만 너무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저는 현실적으로 내가 가게 될 일반고의 내신을 완벽히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준비를 확실히 중3 때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우리 지금 고1들은 이번 중간고사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등급을 하나라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표가 너무나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뭐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애들이 다 좌절하는 거죠. 자기는 올 A였는데 가봤더니 평균 3등급이야. 우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나마 3등급이면 다행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얼마나 그 등급식 사고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하여튼 고1들 아직 시간 한 달 넘게 남았죠. 하여튼 한 달 넘는 기간 중간고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등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대학 입시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수시는 2개고요. 하나 나머지가 정시인데, 정시는 뭐 쉽죠. 뭐 내신 크게 안 들어가고, 서울대 내신 일부 들어간다 근데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솔직히 서울대 내신은 원주 일반고라고 쳐도 1, 2, 3등급이면 그냥 감점 없어요.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정시를 위해 내신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일반고에서 뭐 5등급 이하 학생이 재수한다고 서울대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서울대가 내신을 반영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정시는 무조건 수능이에요. 그리고 자, 오늘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저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2개를 구분을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하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만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내신 중에도 뭐만 반영하냐 하면 등급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얘가 1등급이면 100점을 받았는지 92점을 받았는지 이런 걸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A랑 비슷한 겁니다. A만 받으면 90점인지 100점인지 안 따져. 그냥 A야. 이걸로 끝이야.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어느 학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냐면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가면은 학생부 교과전형은 지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 가는 친구들은 우리가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포기하고 학종만으로 대학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하고 점수를 같이 보는 겁니다. 뭐 비교과는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되고요. 일단 등급과 점수를 동시에 본다. 자, 요거를 이제 표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우선 자, 저 위에 있는 표가 학생부 교과전형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딱 저 자료만 받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어떤 학생이 1등인데 1등은 한국사가 1등급이야. 국어가 1등급이야. 몇 점인지는 몰라요. 수학 1등급이야. 영어 1등급, 사회 1등급, 과학 1등급이죠. 그래서 다 1등급이야. 그래서 평균 등급을 해보니까 1.0. 퍼펙트 1등이죠. 합격. 그 다음에 2등이 한국사가 2등급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보는 겁니다. 저 국어를 몇 점 받았는지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딱 조금만 계산해서 그냥 순서대로 뽑는 거야. 그게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학종인데요. 자, 둘이는 똑같은 애들의 성적이에요. 똑같은 애들의 성적인데, 자, 학종은 이제 사람이 점수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교 1등 했던 친구, 올 1등급인데 그거는 계산하지 않아요. 학종에서는 그냥 딱 저걸 성적을 보는 건데 2개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국어를 봤더니 얘가 1등급이어서 국어를 너무 잘하는 줄 알았더니 93점으로 턱걸이로 1등급 한 거야. 턱걸이 1등급. 에게? 수학도 92점 턱걸이야. 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걸 보는 겁니다. 학종은 점수와 등급을 동시에 봐서 얘가 100점이냐 아니냐까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등 한 친구가 올 1등급이긴 하지만 학종으로 가면은 매우 감점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 턱걸이로 1등급만 겨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에서 만약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1등과 6등이 둘 다 기계공학을 냈다고 쳐보세요. 근데 두 명 뽑아야 돼. 그럼 둘 다 뽑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한 명만 뽑아야 돼.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이 점수를 봤더니 1등 친구는 국어가 93인데 1등급이고 6등 친구는 2등급이긴 하지만 91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93이나 91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학을 봤더니 6등 친구는 수학이 100점이야. 수학은 압도적으로 얘가 잘하네. 그리고 1등 친구는 1등급이긴 하지만 92점밖에 안 돼.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둘 중 한 명만 뽑을 때 어떤 입학사정관은 6등 친구를 뽑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학종이고요.
교과 전형은 무조건 누굴 뽑아야 돼요? 1등이 뽑히는 겁니다. 저것만 계산하니까.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셨죠? 비교과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등수하고 등급이 되고 점수가 돼야지 서울대 기계공학 가는데 내가 비교과 아무리 좋아도 16등이 서울대 갈 리는 없어요. 무조건 저 안엔 들어야 돼, 일단. 저 안에 든 애 중에 누가 세냐를 가리는 게 학종인데 그것도 사실은 주로 성적을 갖고 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좀 이해가 되셨어요? 하여튼 요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이거 녹화 올려놓은 거 보시고 꼼꼼히 복습을 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교과와 학종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올해 고3들부터는 학종 인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정성 강화 방안이란 게 발표돼가지고 학종보다 학종이 불공정하다 시비가 붙었잖아요. 작년에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서 학종 공정성 시비가 일어가지고 그냥 시험 점수 봐서 그걸로 뽑는 걸 늘려라. 그래서 학종 인원을 줄인 다음에 그걸 정시로 보내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학종이 지금 한양대까지 무려 1,704명이나 줄었습니다. 1,704명.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자사고의 인기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남 친구들 보면 옛날에 비해서 자사고를 거의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일반고로 쫙 간 거죠. 그래서 학종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준 인원이 저 1,700명 준 인원이 주로 어디로 갔냐 하면 정시로 는 거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등급만 보는 전형으로 대거 이동을 해서 그래서 사실 원주 친구들이 유리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원주 친구들 아무래도 학종으로 강남 애들이랑 자사고랑 경쟁했을 때 약간 불리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전형이 줄었고 오로지 내신 등급만 보는 게 늘었잖아요. 근데 내신 등급만 보면 강남 애들이 유리하겠어요? 원주가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바뀐 입시에서는 강남보다는 원주가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 물론 정시가 는 거는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어쨌든 학종이 줄어든 건 수시로 많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었던 원주 친구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실제 이제 서울의 15개 대학 주요 인원을 봤더니 학종이 35%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12%로 늘었어요. 작년에 8.6%였던 게 한 4% 는 거고 학종에서는 43%가 35%로 준 거죠.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정시도 31.8%가 39%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고등학교 간 친구들이나 중3 친구들도 비교과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내신 등급, 수능 등급.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이제 사례로 한번 볼게요. 서강대를 보니까 서강대가 여기 보시면 커서를 한번 따라 볼게요. 서강대가 여기 보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란 게 새로 생겼죠. 요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172명이 원래 없었어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게 학생부 교과 전형 완전히 내신만 보는 인원으로 서강대 전체의 약 10.9%, 11% 정도를 이걸로 뽑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주의 일반고에서 내신이 1등급 때 단 친구들은 거의 붙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는 겁니다. 비교과도 안 보고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내신 등급만 보는 겁니다. 이게 늘어난 거고. 그 다음이 경희대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고교 연계라 그래서 이게 학교장 추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학종에 있었어요. 학종. 그래서 서류도 보는 거야. 비교과. 학교 이름도 보고 막 보는 건데 이게 올해부터 어디로 넘어갔어요? 교과 전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등급만 보는 거야. 무려 54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되게 노려볼 만한 전형인 거고요. 그 다음이 건대를 봤더니 건대도 여기 지금 학교 추천이란 게 있었는데 학종에 있었죠. 여기 학종에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어디로 옮겨갔어요?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로지 내신만 보는 거야.
오로지 내신만.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고 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사고 간 친구들은 이걸 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사고 간 친구들은 주로 이제 뭐 정시까지 각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고에서는 요걸 노리는 이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학교도 볼까요? 동국대도 보니까 여기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종에 있었죠. 학종으로 분류돼 있다가 올해부터 이게 어디로 바뀌었어요?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아까 학종과 교과 차이 우리가 봤잖아요. 몇 점인지도 안 보고 오로지 등급이 몇 등급이냐만 보고, 학교 종류 아무 상관없죠. 등급만 보는 거야. 그래서 센 학교가 불리한 거 맞죠? 그 다음이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인기가 아주 높죠. 등록금도 싸.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서울시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도 있습니다. 한 5% 정도 가산점도 있어서 인기가 높은 편인데, 여기도 보면은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교과 전형. 이렇게 있죠. 그 다음이 숙명여대도 보면은 지역균형 선발, 교과 전형. 이렇게 해서 원래도 있긴 했지만 이게 이제 지역균형 선발이란 이름으로 완전 교과 전형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교과 전형에서 보면 여기 서울대도 보면, 서울대는 뭐 저기 지역균형이란 전형이 있는데 그건 학종이긴 하지만 어차피 일반고 1, 2등들이 가는 거니까 요게 내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면접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연대도 저기 교과 전형, 요 교과 100이잖아요. 오로지 내신으로만 5배수를 뽑고 뒤에 면접이 있는 거고요. 고대도 교과가 80%고 서류 20%. 작년까지는 면접이 있었는데 이제 면접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내신만 좋으면 무조건 대학 고대를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대도 이 일반 교과 내신이 80%, 진로 선택 ABC 나오는 내신이 20% 들어간다라는 의미고, 그냥 내신 100이에요. 자기소개서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강대 교과의 출결이 10%고 한양대 교과 100이고 서울교대도 교과 100이고 요건 학종이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도 보면 교과 70에 출결 봉사만 30, 이화여대 교과 80, 면접 20, 경희대 교과 80, 외대 교과 80에 출결이 꼴랑 10%고 시립대, 건대, 홍대, 숙대 몽땅 교과 100이죠. 내신만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봐. 근데 요 전형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렇게 수능 최저가 붙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문과의 경우는 3개 합해서 5등급이야. 그러니까 3개 합해서 5등급이니까 하나는 1등급이 있어야 되죠. 1등급 하나에 2등급 2개면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과인데 전교권 학생이야. 1점대 성적인데 고대 추천을 받아서 고대를 가고 싶으면은 내신은 그 상태를 유지한 채 적어도 수능에서 하나 1등급에 2등급 2개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만약에 그러니까 고대 원주에서 내신은 아주 좋았는데 고대를 수시로 간 친구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못 맞췄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서울대는 3개가 1등급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 의대나 이런 것보다는 무지하게 낮은 편입니다. 서강대도 3개 합해서 6등급이니까 2등급, 2등급, 2등급이거나 또는 하나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이렇게 받으면 되죠. 더군다나 서강대, 중대, 외대 이런 데는요. 과학이나 사회를, 그러니까 여기 문과니까 사회죠. 사회를 한 과목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서울교대도 4개 합해서 9등급이니까 이거는 사실 이걸 못 맞출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립대가 3개 합해서 7, 홍대 3개 합해서 7, 성대 2개 합해서 5등급이고 영어가 3, 경희대가 2개 합해서 5입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2등급이고 하나가 3등급이거나 또는 하나가 1등급이고 하나가 4등급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탐구도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솔직히 굉장히 유리해진 겁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던 전형이고요. 이과도 보면은 이과도 고대는 4개 합해서 5등급이고
중대, 약대, 의대만 그렇습니다. 뭐 의대, 수의대를 빼고 나면은 이제 일반 자연계는 서울대는 똑같이 세계 2등급이고요. 고대가 3개 합해서 6, 서강대도 3개 합해서 6, 교대 3개 합해서 9, 그 다음에 중대 3개 합해서 7등급, 경희대 2개 합해서 5등급이죠. 충분히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원주의 고1 친구들이 일반고에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노릴 때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일단 1학년, 2학년 내신으로 1등급대를 챙겨둔 다음에 고2부터, 고2 내신이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부터 수능을 2등급 정도 받는다 생각으로, 1등급 아니어도 그 정도를 하게 되면,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2개 5등급이니까 탐구도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과학에서 하나 2등급 받고 수학은 3등급 받아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전략을 우리가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주에서 뭐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 전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수능 최저만 받으면 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학년 때는 내신에 몰입을 하고 2학년부터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는 전략을 펴야 된다. 근데 일단 수능과 내신을 병행하려면 1학년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1등급 아니면 2등급. 최악의 경우 3등급까지는 받아야 된다. 그것까지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중3이나 중2들은 솔직히 중2, 중3 내신을 볼 때 A 받았냐에 초점을 두지 말고 꼭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선생님 저 국어 93점인데요. 이 정도면 몇 등 정도 돼요.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인원 대비 내가 몇 등이니까 몇 등급 정도 나오겠구나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종에도 틈새가 있다. 저는 이 틈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명문고 학생들은 학종으로 별로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대학을 가면 되니까. 그래서 강남의 경우는 저 전국 자사고 중에 저 SS가 전주에 있는 전국 자사고인데 어딘지 아시겠죠? 그 학교 같은 경우 학교가 공식적으로 아이들한테 1학년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들었긴 했는데 야, 1학년 내신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이제 정시 준비해라. 왜냐하면 저 학교에서 내신이 4등급이면 수능이 1등급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전국 자사고 A급인 전국 자사고 내신 4등급이면 어느 대학 갈까요? 일단 의대 못 가고요. 서울대, 연고대, 서울대 잘하면 가고 못 가고 갈리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 내신이 4등급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연고대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수능 성적을 봤더니 1등급이야. 그러면 수능 성적으로는 여전히 그러니까 서울대나 의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과에서는. 문과도 서울대나 뭐 연고대 좋은 과를 노려볼 수 있고. 그러니까 2학년부터 내신 올려가지고 수시로 갈 생각을 버리고 이제 정시에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전주에 있는 저 SS 고등학교 내신 4등급, 5등급 중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수시로 오는 친구는 없는 겁니다. 빵명이야, 빵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DDB라는 고등학교는 강남에 있는 학교입니다. 단국대 부속 고등학교예요. 저 학교도 요번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온 친구들 첫 조회할 때 아예 선생님들이 공식적으로 야, 2.5등급 이하는 정시 준비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단합니다. 저 단대부고에서 내신이 2.5등급이면 수능은 5,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단대부고 내신 3등급이면 잘 가면 고대, 공대 가는 거거든요. 이과는. 문과는 고대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는 갈리는 지점인데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수능으로는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과는 의대도 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굳이 수시로 내가 대학을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시가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명문고 학생들 중에 내신이 나쁜 친구들, 고대 이하를 그 수시로 갈 수 없는 친구들은 몽땅 정시로 돌아선다. 그래서 결국은 서성한, 중경, 외시 이런 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공백이 생긴다. 그걸 노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원주에서 내신이 1, 2등급인 친구들은 솔직히 만약에 내가 정시로 강남 애들하고 붙어서 이겨볼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뭘 집중적으로 노려도 되냐 하면 학종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세 번째 나온 게 HN이라고 그 전국 자사고죠. 서울에 있는 전국 자사고인데 저기도 원래는 고3들이 학원 다니는 걸 못하게 했어요. 수능 학원 못 다니게 했고 근데 올해부터는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 준비하라고. 작년부터죠.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3학년들은 3학년 내신에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3학년 때 뭐 하라고요? 수능 준비하라고. 아예 내신은 신경 쓰지 말고 수능 준비하라고 교육 과정 자체를 그렇게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저기 5번째에 있는 SMW가 어디냐면 강남에 있는 숙명여고입니다. 숙명여고. 저기도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고3 때 기하를 하는데 선택 과목이잖아요. 기하를 내신에서 하는데 저거는 진로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중3들이 약간 헷갈릴 텐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요. 일단 외워두세요. 기하는 내신에서는 그냥 ABC밖에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 근데 전교생이 다 A를 받았습니다. 100%가 A야.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신 신경 쓰지 말고 수능 공부하라고. 지금 이렇게 소위 명문고라고 불리우는 학교들은 점점 뭘로 턴하고 있냐 하면 정시 준비로 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빈틈이 의외로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 문과들은 학종에서 오히려 저는 원주 친구들이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기형적으로 지금 고등학교가 형성이 돼가지고 센 고등학교는 대부분 이과 중심입니다. 뭐 과고, 영재고 당연히 이과고요. 외고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강남도 몽땅 이과 중심이에요. 강남에 있는. 그러니까 휘문고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400명인데 이과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문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센 학교는 이과 중심이야. 그러니까 휘문고에서 문과생들은 100명이 채 안 되고 내신이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문이과가 없어지면서 내신을 같이 보잖아요. 우리가 고1 올라가면 수학상을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다 배웁니다. 그럼 당연히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한테 져. 그래갖고 저 강남 일반고에서는 문과 전교 1등이 내신이 2.5등급 이렇게 돼요. 1학년 때 막 100등인 친구가 2학년 돼서 문과 되면 1등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과 학생들은 오히려 내신을 잘 챙겨둔 이 원주 정도 되는, 원주가 왜 유리하냐 하면 일단 규모가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동네가 왜 유리하냐 하면 한 학교 인원이 많아가지고 1등급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틈새를 노려볼 여지가 있다. 요게 보면은 작년에 학종으로 붙은 주요 대학의 합격생들의 입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맨 위에 있는 요게 1.5등급까지고요. 1.6, 앞에가 몇 퍼센트냐면 50% 컷이고요. 뒤가 70%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대화학과가 100명을 뽑았다 그러면 50등이 1.6등급인 거고 70등이 1.8등급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대공학 계열이 100명 뽑았다 그러면 50등, 100명 중에 50등이 1.7등급이고 70등이 2.1등급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50% 안쪽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8 오른쪽에 하얀 색깔 있는 친구들이 주로 자사고나 좀 명문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에서 일반고에서 안전하게 학종으로 가려면 이 정도 성적을 유지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대 학종은 어느 고등학교나 전교권 학생만 가능하다. 그래서 약 후보가 15,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 자사고는 15등, 강남이나 지방 자사고는 10등, 일반고는 5등. 요게 기본 조건이고 이들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친구가 한 1,500명 정도. 얘네들이 의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대 학종도 그 원주가 불리하지 않다. 근데 뭐를 꼭 맞춰야 된다? 최저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대, 연대, 고대의 학종은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이 경합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특목고 애들은 한 50%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자사고는 30에서 50%. 이 전국 자사고 중에서도 좀 센 데죠. 예를 들면 민사고, 하나고, 상상고, 외대부고 이 네 학교 정도가 하나고가 중간 정도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상상고, 외대부고 정도가 한 30%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강남은 15에서 30%까지 가는 거고, 일반고에서 5에서 10%. 이 정도가 경합을 벌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서울대 연고대 학종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다양한 고등학교가 모이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요 좀 내려가 보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 정도 가면은 특목고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특목고 가가지고 영재학교에서 서강대 갔다. 그럼 이건 입시에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목고에선 중하위권이고 거의 이제 특목고는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자사고 중위권인데 중하위권인데 이 친구들은 사실상 반수하거나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정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서는 수시로 서성안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이 3등급이면 수능이 1, 2등급 나오니까 그냥 정시로 가요. 그래서 일반고 1, 2등급이 가능한 선이 여기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중경외시를 넘어가면 이제 특목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강남권 아예 없고 그냥 일반고끼리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희대에 작년에 경희대에 붙은 애들의 내신 성적 분포입니다. 이건 경희대가 발표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문과에서 아동가족학과에 요 X인 애들이 떨어진 애들이고 동그라미가 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합격자들 보니까 여기 4등급에서 5등급 사이인데 붙었어. 그럼 얘네는 그냥 외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외고. 그리고 여기가 일반고, 요 가운데가 자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희대가 정말 간단하게 볼 수 있게 표를 잘 만들어 준 겁니다. 주거 환경이 평균이 2.3등급인데 일반고가 주로 여기 몰려 있죠. 2등급 전후에 몰려 있고 여기 3등급 넘는 애 하나가 아마 자사고일 가능성도 있다. 의상학과, 일반고, 가운데 자사고인데 자사고 별로 없죠. 그리고 외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과 한의학과는 자사고고 다 합해도 다 1등급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센 학교도 이 의학계열 가려면 무조건 세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는 문과인데 나누어지죠. 여기 일반고, 여기 뒤에가 이제 특목 자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과도 가보면 수학과 볼게요. 수학과가 3.7등급의 평균인데 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졌죠. 얘네가 과고 애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과고에서 내신 성적 아주 안 좋은 애들. 거의 꼴찌 수준이죠. 그리고 일반고. 물리학과도 일반고는 요 앞쪽에 얘네가 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과고의 거의 꼴찌들이거나 아니면 일반고에서 1, 2등급인 애들이 경희대를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계공학도 보면은 여기가 일반고, 여기가 과고, 가운데가 자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에서 일반고인데 경희대 기계공학을 여유 있게 가려면 앞에 2등급 때는 달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건대, 동대, 홍대, 숙대로 넘어가면 이제 특목고는 진짜 사라진 겁니다. 특목 자사고는 사라진 거라고 봐야 되고 일반고끼리 경쟁입니다. 강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무슨 학종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누가 유불리하냐 이걸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게 동국대입니다. 불교학과 있는 동국대. 보니까 동국대 문과에서 보면은 여기 나오죠. 요게 이제 학종인데요. 두드림 전형이라고 학종인데 평균이 영문과가 3.16등급입니다. 근데 꼴찌가 5.79야. 그러면 얘는 외고겠죠.
외고에서 5.79. 근데 외고에서 동국대 갔다 그러면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닌 거죠. 얘는 그래서 사실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요거에 주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국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요 평균 정도를 맞추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등급, 2등급 중반, 3등급 초반 정도까지 동국대를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이과로 가보면 여기 보니까 생명과학이 평균이 2.29, 최저도 2.8이죠. 왜? 과고 애들이 여기 오는 경우는 없어요. 과고는 진짜 여기 의생명에 한 명 있는 건데 6.29등급. 그러니까 지방 과고에 거의 꼴찌 수준인 학생이 한두 명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일반고끼리 경쟁이고 강남 학생 없고 외대부고, 상상고, 하나고 이런 데 없는 거고 자사고도 서울에 있는 변두리 자사고 정도가 가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고끼리 경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여기까지 내려가 보면 여기는 완전히 일반고끼리 경쟁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평균이 아까 동국대보다 약간 낮은 정도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에 우리가 중위권 정도 대학을 가려고 하면 원주에서 일반고로 치면은 내신 3등급은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리고 이걸 고등학교 우리 중3 엄마들도 보시고 있으니 중학교로 치면은 적어도 A만 받아서는 안 되고 95점 정도까지는 중학교 내신으로 받으려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추는 데도 중요한 수능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수능이 얼마나 범위가 줄어들었냐 하면 아마 우리 어머님들도 수능 보신 분들이 대부분 수능 보셨죠. 그때에 비하면 범위는 반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잠깐 보면요. 아까 우리가 수능을 왜 신경 써야 되냐 하면 정시로 대학을 가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틈새를 노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을 포함해서 여기가 틈새인데 강남이나 자사고가 안 오기 때문에 여기가 틈새인데 대신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수능은 해야 됩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친구가 강남에 있는 학교 학생입니다. 여기 봤더니 이 친구가 내신이 국어가 5등급이에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 이게 1학년 1학기 내신이고 이게 수능 9월달 모의고사입니다. 2학기 때 본 거. 둘이 범위가 똑같아요. 왜냐면 9월 모의고사는 1학년 1학기 범위로 봅니다. 근데 얘는 내신은 5등급인데 수능은 2등급입니다. 국어는. 그리고 수학은 내신이 5등급인데 심지어 수학은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1학년 지나고 나서 두 개 성적을 비교해 놓고 이 성적으로는 어디도 못 가요. 지금 건대도 못 갈 성적인 거야. 근데 지금 이걸로 하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연고대는 여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2학년 때부터 내신에 좀 더 비중을 두겠어요? 수능에 완전히 몰입을 할까요? 얘는 수능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나 자사고 애들은 1학년 성적표 두 개를 딱 비교해 놓고 보면 무조건 정시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틈새가 생긴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애들이 수능 얼마나 못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국어입니다. 국어 수능에서 서울의 1등급 비율. 원래 1등급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4%가 나와야 되는데 서울 친구들은 5.7%가 1등급입니다. 그리고 강남 애들은 10%가 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 강원도 친구들은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2등급 3%밖에 안 됩니다. 3등급이 7%야. 여기까지 합해야 12% 정도 되죠. 원래대로 하면 23%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강원도 애들이 사실 머리가 나빠서 수능을 못하냐? 절대 아닙니다. 수능 공부 양이 너무 적어요. 너무나 수능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습 양을 2등급을 받을 정도로까지는 조금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국어 2%예요. 그 다음에 수학가, 이게 이과 거거든요. 서울 애들은 무려 7%입니다. 아까 국어가 5.7인 거에 비하면
훨씬 높죠. 강남은 거의 30%가 아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5등급인데 수학은 1등급 나왔잖아요. 근데 강원도 1.9입니다. 국어보다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말 수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고2가 되면은 특히 1, 2등급 내신이 1, 2등급 된 친구들은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고2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과 수학은 서울이 이과보다는 조금 덜 하죠. 6.3% 정도 되는데 강원도는 1.8입니다. 이과보다 조금 낮죠, 여기도. 그래서 학습 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어는 여기는 4%가 아니죠.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니까 평균적으로 한 7% 정도가 1등급 받아요. 근데 서울은 9%고 강원이 3.6%입니다. 4%가 조금 안 되죠. 그래도 영어는 다른 거에 비해서 1등급 받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경희대 같은 경우가 2개 합해서 5등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1, 2등급을 받게 되면 이과는 수학을 3등급 받더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시 가려고 무조건 수능을 100점 받아라가 아니고 적어도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을 정도의 준비는 해야지 수시로 대학을 가는데 써먹을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범위를 한번 볼게요. 국어가 문학이 17문제, 독서가 17문제, 화법,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가 11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는 옛날과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강남 애들이 국어를 잘한다. 이거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수학입니다. 수학이 이과 수학이 문과 이과 마찬가지죠. 수원이 11문제, 수투가 11문제고 미적, 기하 또는 확통이 8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수능 생긴 이래로 가장 범위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대학 간 선배들이 억울해할 정도입니다. 세상에 이과인데 기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미적분만 해도 돼. 그래서 여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기하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이과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만약에 수능 체제를 위해 수학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고 치면은 수원, 수투만 완벽히 해도 3등급은 받을 수 있다. 솔직히 미적분이나 기하 8문제 중에 4문제는 거의 뭐 교과서 기본 문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3등급까지는 정말 양만 늘리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탐구는 과탐, 사탐 해서 19과목인데 그 중에 2개를 고르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대부분 수능 최저를 한 과목만 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한 과목을 2학년 때부터 좀 미리 공부를 해서 이게 30분에 20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치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거죠. 우리가 중학생들 흔히 공부하는 뭐 물리 경시대회 이런 거랑 비교하면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능 최저를 위한 수능 준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수학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원은 딱 3단원입니다.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 3개야. 그리고 수투도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딱 3단원이고 미적분, 기하, 확통 다 3단원입니다. 미적분 예를 들면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3단원입니다. 솔직히 2년간 이 3단원을 무한 반복해서 공부한다면 충분히 뭐 2등급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주도 나름 교육열도 있고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비율도 높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도 꽤 있는 도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수능 체제인데 노려보자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고1인 친구들은 1학년 내신 성적이 나오면은 내가 어디 갈지 판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의대들입니다. 전국에 있는 서울대부터 제주대까지 의대인데 여기 보시면 교과 전형은 거의 1.0, 1.1, 1.2, 1.1, 1.1, 1.5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1.5가 아마 전교 5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학종도 보면은 대부분 1등급 초반대인데 중앙대, 인하대, 가천대, 경북대 이런 데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대가 내신이 나쁘더라도
1.x는 받아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로 보면은 96%가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시로 의대를 가려고 해도 얼추 수능으로 1등급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의대는 그냥 1등급만의 리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봤듯이 30만 명 고3 중에 재수생 포함해서 40만 명 중에 이과생이 15만 명 정도 되는 건데 그 중에 의대 갈 만한 친구가 3,000명인데 원주로 치면은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30명쯤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랑 연대에 가보면 이제 서울대는 교과 전형은 무지하게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역 균형이라 그래서 1등이나 2등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1, 1.2, 1.3 정도인 거고 학종의 경우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고도 있고 영재고도 있고 일반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고는 그냥 1, 2, 3, 4등 중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하면 이 정도 되지만 어쨌든 서울대 가려면 일반고에서는 1, 2, 3등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정시는 의외로 높은 데도 있지만 여기 재료공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안 되죠. 2등급도 갈 수 있고 2등급 이렇게 갈 수 있다. 서울대 얘기는 이제 정시 얘기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숫자만 비교를 해볼게요. 연대 비슷합니다. 1등급 초반대가 학종으로 가는 거고 정시로는 서울대보다 조금 낮죠. 전부 다 94% 정도. 그러니까 2등급대. 연대는 수능 2등급 초반이 가는 거다. 완전 1등급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1등급 때 애들이 의대 아니면 서울대 정시를 갈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대로 가볼게요. 성대 가보면 문과부터 보면은 사회과학 계열의 중간이 1.5, 요 앞쪽이 일반고라 그랬죠. 이 1.8 뒤쪽은 외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쪽이 일반고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시를 보면은 사회과학이 보니까 국어 1등급 받아야 되죠. 96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수학은 거의 다 맞아야 되고 탐구는 2등급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과는 문과에 비해서 성대가 무지하게 낮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문과 성대는 넘버 4죠. 서울대, 연대, 고대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성대예요. 근데 이과에서 성대는 한 10등 정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이과, 연대 이과, 고대 이과가 빠지고 나서 성대입니다. 그리고 성대 이과는 수원에 있죠. 그러니까 정시로 성대는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탐구도 과탐도 2등급. 그러니까 2등급 대들이 가는 게 성대라고 보시면 되죠. 2등급 중반 정도. 연고대가 아까 2등급 초반이었죠.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중앙대가 교과 전형으로는 1.5 정도 전후고요. 학종으로는 2등급 초반까지 가는 거고 정시로 가보면 100분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93, 92까지 내려갔습니다. 91. 그 다음에 서강대도 92, 1 정도 내려가고 좀 더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2등급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국어가 작년에 41만 9천 명이 시험을 봤는데 1등급이 아까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18,467명이 1등급 받은 거고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88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2등급이다 그러면 82점이에요. 그리고 요까지 인원으로 하면은 약 4만 7천 명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목표인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수학만 선행하는 데 몰입하지 말고 수능 국어를 좀 폭넓게 준비하는 걸 미리 해두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과 수학인데 13만 9천 명이 봤는데 1등급이 여기 92점입니다. 7,066명이었고 2등급이 약 2만 명쯤 된 거죠. 19,972명이니까 요까지가 84점이에요. 84점이면은 4점짜리로 하나, 둘, 셋, 4개 틀린 겁니다. 4개.
4점짜리 4개. 그러니까 어려운 킬러 문제 4개를 다 틀려도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정말 마지노선인 3등급이 77점입니다. 3등급이 77점이고 이과로 치면은 얘네가 32,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하면은 10만 명, 이과 수학에서는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요렇게만 유지를 하면 웬만한데 수능 최저는 충분히 맞춰갈 수 있다. 수능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을 볼게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고2, 고3 할 때 이거 안 했더니 중하위권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넣었는데, 사실 고1이나 중3들은 이 중하위권을 지금부터 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 삼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대라고 서울의 성북구 정릉에 있습니다. 뭐 공기는 아주 최고입니다. 북한산 자락에 있어서. 근데 이게 학종이에요. 그래서 국민대 수시로 뽑는 인원을 한번 봤더니 영문과를 한번 볼게요. 영어 영문과에 17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12.71대 1입니다. 그러니까 꽤 경쟁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충원이 14명.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국민대 영문과 붙은 애들 중에 14명은 국민대가 아니고 건대, 동대, 홍대 뭐 이런 데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붙은 친구는 총 몇 명이냐 하면, 둘을 합하면은 17 더하기 14 하면은 31명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학종으로 국민대 영문과를 붙은 친구는 총 31명인데, 요 성적이 뭐냐면 그 중에 31명 중에 딱 중간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31명의 중간이니까 16등. 국민대 영문과 붙은 16등 성적이 내신으로 2.5등급이다. 그런 의미고, 여기는 31명 중에 70%야. 그러니까 37, 21, 21등의 성적이죠. 그러니까 국민대 붙은 31명 중에 21등은 2.8등급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가는 겁니다. 내신으로 2.5등급. 중문과는 2.9등급. 중문과는 9명, 7명이니까 총 16명이 붙었는데 16명 중에 얘가 9등쯤 되는 거고, 얘가 70%에 해당되는 고성적이 한 3등급 정도 되는 거죠. 이과를 보니까 신소재공학, 인기 있는 과죠. 신소재공학이 15명 뽑는데 경쟁률이 이과가 훨씬 낮죠. 이과가. 봤더니 4대 1밖에 안 돼요. 5대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25명이 붙은 거니까 실질 경쟁률은 3대 1이 채 안 되는 거죠. 3명 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붙는 건데, 총 15명 중에 그 중간 한 애가 2.8이고, 그 다음에 15명 중에 70%니까 몇 등이야? 3등? 2등 정도 되는 친구가 2.9등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합격생들의 성적을 보는 방법인데, 이제 이걸 정시랑 비교해 볼게요. 정시랑 비교해 보면, 국민대 정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요게 역시 국민대가 발표한 정시 모집 인원인데, 자, 경영학과가 51명을 뽑았는데요. 충원이 44명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몇 등까지 붙은 거예요? 95등까지 붙은 거죠. 95등까지. 근데 경쟁률이 5대 1이 채 안 되니까 실제로는 거의 한 반 정도 붙은 거죠. 꽤 많이 붙은 건데, 그러면 여기 70% 컷이니까 95명의 70%, 그러면은 한 65등쯤 되겠네요. 65등의 성적이 몇 등급이냐, 100분위로 몇이냐 하면 국어가 80%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80%면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죠? 3등급. 그러니까 국민대 경영학과 붙은 친구들 중에 95명 중에 한 65등쯤 되는 애 성적은 국어는 3등급, 수학도 3등급, 과학도 3등급이죠. 333. 그러니까 국민대가 딱 어떤 게 이루어지는 학교냐면 수시에서 3등급이 가고 정시로도 3등급이 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학교죠. 국민대가. 국민대, 단국대 이런 데가, 그러니까 국민대, 단국대, 서울에서 중하위권에 있는 학교가 딱 수시 성적과 정시 성적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국대도 아까 봤지만, 아까 수시는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경제학과 3.1등급, 3.2등급이 50% 컷, 70% 컷인데, 정시로 보니까 경제학과 봤었죠. 정시로 경제학과 보니까 국어가 84등급입니다. 84등급 3등급이죠. 그 다음에 수학은 93, 오, 꽤 높았어. 1등급. 그 다음에 탐구가 3등급, 2등급. 수학은 2등급. 그러니까 이 경제학과가 좀 인기가 있으니까 약간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과를 보면 기계공학은 81%죠. 3등급. 수학도 81% 3등급. 탐구는 77%로 3등급 끝입니다. 여기 77%까지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에서 단국대는 솔직히 내신보다 수능 등급이 조금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내가 1학년 해봤는데 내신이 4등급 정도 됐어요. 그러면 2학년 때 그 내신을 3등급으로 올려서 여기 있는 대학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2년 동안, 고2, 고3 2년 동안 수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정시로 갈 거냐, 이거를 약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선택이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학년들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1학년 1학기 성적하고 2학년 때 보는 수능 모의고사를 비교해 봐서 어느 쪽에 내가 경쟁력이 조금 더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모의고사도 사실 약간 준비를 하고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오늘 모의고사 보지 아니다. 어제 봤나요? 모의고사 봤죠? 그럼 그 성적표가 나온 거하고 중간고사 성적표에 나온 등급을 비교해 보면은 내가 수능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내신에 좀 더 강점이 있는지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이랑 강원대하고 경쟁력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강원대 보면은 요게 학종입니다. 강원대 학종에 온 친구들, 경희대랑 비교해도 알 수 있죠. 여기도 이렇게 딱 3등급을 기준으로 싹 갈립니다. 그래서 강원대의 일반 전형 학종에서 그 일반고 친구들 대부분은 3등급 학생들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등급 넘어가는 거는 아마 자사고나 특목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4등급 때까지가 일반고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트라인 순서로만 보면 단국대나 국민대보다 강원대 수시가 약간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시로는. 근데 이 충격적이지만 정시로 가보면 강원대 경영학과가 수능 국어로 71%입니다. 71%면 4등급이에요. 수학도 4등급 1등, 탐구도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4가 간 거고, 경제정보통신도 역시 4예요. 그러니까 대충 4등급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꼭 해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1학년 때 내 수능과 내신 성적 가지고 어디 갈 수 있는 정도가 될지를 미리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조금 더 뭐에 중심을 두고 공부할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가끔 이제 지방에서 온 친구들 상담하다 보면 이걸 언제 갖고 오냐 하면 고3 때 갖고 와요. 그러면은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그 판단을 1학년 때 할 수 있다. 제가 고2, 고3보다 사실 1학년은 아직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요번에 1학기 때 내신에 몰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하고 비교를 해봐서 고2, 고3의 학습 전략을 어떻게 갈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신이 1, 2, 3등급 안쪽에 들면 저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데 그동안 왜 못했냐? 교과 전형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과 전형이 많지 않은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최저를 너무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능을. 그런 면에서
그걸 좀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여튼 그게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시 경쟁률입니다. 저는 우리가 수능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고 좀 챙겨뒀다가 보면은 나중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도 지금 경쟁률이 3대 1밖에 안 됩니다. 3대 1이면 거의 미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우리가 원서를 3개 쓸 수 있거든요. 가군, 나군, 다군. 그러면 3대 1이란 건 원서 내면 그 중에 하나 무조건 붙는다는 얘기죠. 서울 정도 돼야지 5대 1이니까 여기선 떨어지는 애들이 발생하지만 그 지방 이게 바닷가로 내려가 보면 부산, 경남 이런 데 가면 광주나 이런 데 가면 광주는 2대 1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뭘 실시했어요? 그 대학마다 추가 모집 인원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추가 모집 인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학 입시가 다 끝났는데 3월에 새로 모집을 한 거예요. 그 인원이 무려 26,000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는 건 이제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중하위권에서 뭘 고민해야 되냐. 저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지방 캠퍼스 노리는 거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특히 원주에 가면은 원주 미래 캠퍼스가 있잖아요. 연대. 여기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한 10% 학생은 신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본교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학벌 세탁하러 많이 갑니다. 서울 애들이 연대 원주나 고대 세종 캠퍼스, 한양대 안산 캠퍼스죠. 중대 안성 캠퍼스, 홍대 세종 캠퍼스 이런 데를 대학원까지 생각하면서 가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 거점 국립대. 아무리 대학이 망해도 여기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가 통과가 됐어요. 이제 국회에서 뭐가 통과가 됐냐 하면 취업할 때 지역 할당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0% 예를 들면 그 서울서 이전에 간 공기업이나 또는 공무원 자리에 자기 동네에서 10%를 뽑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름이 안 나온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인기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요즘 뭐 반려동물 관련 학과들 뜨고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 학과들 뜨고 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 요런 데를 대학보다는 학과를 중심으로 따져보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을 고려해보는 거. 어차피 지금 대학원 가기는 무지하게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수학을 못해서 그 수능으로 대학을 못 갔던 친구들이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전공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컴퓨터 하는데 수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학부를 간 다음에 대학원을 좀 괜찮은 대학으로 가서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로 성장하는 그런 건 되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결론은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오늘 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원주에서 일반고에서 1등급이 100명, 2등급이 270명, 3등급이 500명이 넘게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50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건동, 홍, 숙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 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확실하게 입시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내신 1, 2, 3등급의 수능 최저 기본을 맞추는 그 전략을 병행하게 된다면 기존의 학종이 주였던 시대에 비해서 원주라는 지역, 특히 일반고에서 훨씬 대학 가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고1 친구들은 이번 중간고사에 진짜 죽을 각오로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중3인 친구들은 한 과목, 두 과목 편향되게 선행의 속도를 뽑는 것보다는 6과목, 국영수, 사과, 한국사까지 6과목을 1등급, 2등급 안에 들도록
1년 동안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근데 특히 중3들은 요번에 3학년 내신 중에 보면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가 한국사예요. 그래서 국사죠, 국사. 국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갈 만한 고등학교에 한국사 교과서나 자습서를 미리 구입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1년 선행의 효과가 확실히 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도 중학교 사회가 고1 때 통합사회라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과학, 중2, 중3 과학이 고1 내신인 통합과학과 거의 동일합니다. 70%가 일치해요. 그래서 중2, 중3 과학을 제대로 공부해 두면 고1 내신까지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뭐 엉뚱하게 선행만 달리는 친구들은 특히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는 내가 만약에 선행을 좀 빨리 해서 수원을 혹시 한다고 치더라도 중3 동안은 상하는 하다못해 센을 가지고라도 계속 풀어보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기출문제로 확인하는 전략을 펴야 됩니다. 자습서나 참고서나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가 원주 중학교를 나와서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 같아. 근데 나는 상을 2번 봤어. 그러면 내가 갈 만한 고등학교의 1학년 기출문제를 구해서 그걸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 물어봐서 선생님 저는 원주고등학교 문제를 풀어봤더니 92점 나왔는데 이 정도면 몇 등급 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2등급이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아.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학년들도 이제부터는 기출문제 잘 챙겨서 본인이 꾸준히 관리하고 작년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학원에 문의를 해서 작년에 내 고등학교의 1등급 점수는 몇 점이었고 2등급 점수는 몇 점이었는지를 기출문제로 확인하면서 성적을, 등급을 예상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그것까지 반복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한 5분 쉬면서 질문 기다렸다가 오늘 질문까지 받고 마치도록 할 테니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제가 잠시 쉬었다 질문 계속 이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료 화면은 나중에 녹화된 걸로 올려둘 테니 추가로 반복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